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경금이 간목을 만나면 취재등명이라 하는데, 취재등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취재등명. 경금이 간목을 만나면 편재이다. 경금과 간목은 서로 간에 좋은 관계에 해당하는데, 인간사 누구나 재물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재물은 생명을 있게 하는 생명의 힘과 같다. 재물이 있어야 행세할 수 있고 사람 노릇할 수 있으므로 재물 득제를 위해 목숨 거는 세상이다. 특히 요즘 시대에 재물이 없으면 누구한테나 형제, 동료들 또는 심지어는 부모한테까지도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돈에 목숨 걸고 사는 세상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되는데, 어찌 되었건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고 지식을 연마하며 기술을 배우는 건 모두가 재물 득제를 위해서이다. 사실 직업을 갖던 비행기를 조종을 하던 KTX를 조종을 하던 택시 운전을 하던 이 재물 득제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돈에는 수복이 붙어 있다. 즉, 수라는 것은 나의 생명이요, 복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것이 복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 또는 여자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 또는 부부가 길선한 자식들을 만나는 것, 요즘 시대에서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공부시켜서 그 인간 노릇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이다 그래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아무리 무언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 가슴 아픈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내가 줄 것이 없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그 찢어지는 가슴은 부모가 되어 봐야만이 안다 그래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무능력한 부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차피 살아가는 세상, 최선을 다해서 남 해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 자신의 득제를 위해서 살 수밖에는 없다 그래요. 재물에 내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오래전에 20대 초반에 목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진리의 길에 나는 오로지 돈이고 뭐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의 참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그 진리를 못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 가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 헤매었는데 절에서도 사실은 못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판을 돌아다니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신흥 종교를 안 다닌 데가 없을 정도로 다들 접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30대가 훨씬 넘어서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자연, 이 부분은, 모든 진리는 자연에가 있다. 그래서 명리를 접하고 난 이후에 정말 마음속에 참 기쁨이 왔다 그래요. 그러나 기쁨은 왔지만 기쁨은 일단은 기쁨일 뿐이고, 이것이 돈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연을 보고 깨달았다고 돈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자연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지는 이것이 좋으니 이것도 역시 사주팔자소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이 세상은 돈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돈에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 40대 때인가, 그때 이제 어떠한 그 목사를, 한 양반을 만났는데, 참 그 양반은 건실한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목사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 동네 주민들 가난한 그 아이들을 모아서 가리키는 공부방을 하면서 또는 인제 그 아주 작게 그 교회를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하시는 그러한 분을 봤는데 그 양반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제 필자에 대해서 알고 다시 목회시나 공부를 마저 마무리 짓고 끝내시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런 것이 싫다. 나는 자연의 이법이 오로지 좋을 뿐이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쪼끔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재물에 돈에 신이 붙어 있다." 즉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는 것과 같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거에서는 그만큼 신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그래서 돈은 곧 신이다. 돈에 신이 붙어 있는데 잘못 생각한 엉뚱한 진리를 찾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성으로는 참 사람이 올바른 그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정내미가 산만리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는 만나지를 않았는데 근데 그 말이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박혔다 그래요. 돈은 신이다. 돈은 신이다. 그러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신에 대한 헛공부를 한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 그래요. 어찌 되었건 지금은 한갑 나이가 이렇게 되어서도 지금도 나는 깨달음이 좋다. 어떠한 무엇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희열은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모든 사람이 이 재물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사람 노력과 함께 사주팔자에 달려 있기도 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난 사주팔자가 택시 운전을 하는 사주팔자면 한 달 내내 택시 운전을 해서 기껏 해야 한 200-300 벌 것이고 또는 그 어떠한 사람은 당신은 학자로서 대학 교수를 해야 할 사람이다. 또는 의사를 해야 할 사람이다. 해서 남들과 똑같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더 여유롭고 더 즐기고 사는 그 인생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산다 그래요. 그러면은 시골에서 일평생 농사를 짓고 쌀 몇 가마니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과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과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과 각각 그 층들이 천층 만층 구만층일 것이다. 내가 노동하고 노동자가 일일 시장의 노동자가 되고 또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교수가 되고 내가 의학 박사가 되고 등등등 이건 역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절반, 부모가 원하는 것 절반, 부모가 뒷받침해 주는 절반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 길까지 간 것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 갑자기 생각하니까 어느 그 왕이 자기와 같은 사주팔자 가진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영조대왕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찾고 나서 보니까 어떠한 사람은 벌을 기르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국가의 왕, 사람들의 왕이지만 나는 벌의 왕이다. 그래 왕은 똑같은 왕이구나.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떠한 신문 기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사주를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저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개인 택시 운전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은 똑같은 사주팔자인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요 한 사람은 개인 택시 운전수였더라. 개인 택시 운전을 해서 얼마를 버는지 대통령이 얼마를 버는지 아마 그 돈의 가격 차이는 뭐 10배 정도 되려나? 어찌됐건 그렇게 되고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개인 택시로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부모 조상들의 덕이 있어야만이 그 인연줄로 의해서 무언가가 되는 것이지. 원 자체가 그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부유한 집안이었었고 첩의 아들이었었다. 그 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포항에서 국회의원, 그 5선 국회의원인가 뭔가 그렇게까지도 했었죠, 아마. 그 엄청난 그러한 그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었다. 재력과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 자식들은 뭔가가 다르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이 재물득제를 위해서는 힘이 왕성하다고 재물을 득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에 따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힘에 강한 것만으로 득제할 수 있다면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하고 재물은 모두 힘이 강한 자의 소유가 되었을 것인데, 경금이 간목이라는 재물을 득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속에서 법을 지켜야 하며, 그러므로 경금은 정화 정관의 준법 정신을 숙지한 후 그 배움으로 간목 재물을 취해야만 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경금이 간목이라는 재물을 득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학교를 다녀야 된다.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이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올바른 학교. 그 부분은 정화다. 관성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화는 또한 무엇이냐? 이 경금의 의식주 성분인 인 성분을 생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정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화는 간목의 힘을 더불어서 이 정화가 빛을 발하고 그 빛으로 이 경금을 먹고 입히고 재우고 인생사의 모든 것, 인수를 생하고 그 인수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경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금에서 정화를 만나면 또는 병화를 만나면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조상의 음덕이라고 그래요, 관살은. 그래서 조상의 음덕, 조상이 얼마만큼 잘 살고 부귀했고 얼마만큼 현명하게 살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음덕 성분이 인수로 변하고 그 인수가 경금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다. 그러면 조상의 음덕으로 이 사람은 간목 재물을 득제해서 부귀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아닌 이임수가 있는 그러한 격국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병정화가 없었다. 이것은 개천에서 용나는 격으로 자수성가 팔자로서 먼저 신강해야 된다. 인수와 비겁이 왕성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생재를 해 나가는 거다. 이것은 병정화가 있다는 것은 조상의 음덕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격이요. 이임수가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자수성가의 목적과 사명, 나의 노력으로서 얻는 재물이다. 재물 그릇의 차이, 노력의 차이, 이 부분은 정화가 있어 가지고 간목을 득하는 것이 재물 그릇이 클 것인가, 이임수가 있어서 간목을 득제하는 것이 클 것인가, 이 부분은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요. 어찌 됐건 아무리 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라 할지라도 또는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이나 무슨 대통령이나 이 사람 어떠한 공무원이나 이 사람한테 전부 다 머리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는 없죠. 그 머리 숙이는 그것은 뭐냐면 공권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이것은 공권력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공권력은 바로 경금의 법 질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 질서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이다. 즉 경금이 간목을 만났다 할지라도 법 질서가 없다면 아나무인 깡패의 기질로 간목을 때려 죽여서 갖다가 강제로 빼앗는 그거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병정화가 있다면 준법을 지키면서 법질서 안에서 그것을 야료를 부려서 이 간목을 득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법질서는 없고 임수가 있어서 득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약간의 틀린 관계인데, 즉 경금의 식신생 편재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경금이 임수를 보면은 먼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라 그래요. 경금이 임수를 보면은 금수 쌍청이다. 머리가 천재적인 두뇌가 돌아가서 이 임수가 간목을 봤으니 이것은 임수의 지혜에 총명한 그 두뇌로 어떻게 하면은 이 간목을 만족시켜서 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아편 먹는 것과 같이 만들어서 술 취한 것과 같이 기분 좋게 만들어서 이것을 득제를 할 것인가 하는 그 머리가 천재적인 머리가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천재적인 두뇌 회전을 바탕으로 이 간목을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경금이 정화나 병화를 만나서 이 돈을 벌어들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 부분에서는 병장화를 만나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임수를 만나서 벌어들이는 돈은 2억 내지 3억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법질서 공권력 앞에 모두 다 머리를 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3억, 30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꼼짝달싹을 법질서 앞에서는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칫 잘못하면 누구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같이 각자 회사에서 돈 몇십억씩 내라 등등등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돼서 그 사람 역시 대통령이었지만 법질서 앞에서는 인생이 끝난 거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사주에서 법질서가 아무리 간목이 중요하고 임수가 중요하고 이것은 나중 문제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법질서다. 그래서 관살 성분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봐줘라. 예를 들어서 경금이 여름의 화기가 왕성하다면 이 법질서인 이 정화가 정유로 오거나 아니면 정해로 오거나 아니면 정축으로 오거나 이렇게 왔다면 여기에서는 진정한 법질서의 도움, 조상의 음덕을 입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이 법질서가 한여름에 태어나서 정미로 왔거나 이건 말만 천을귀인이지 이건 가짜 천을귀인 어빈살이다. 또는 정사로 왔거나 아니면 정묘로 왔거나 해가지고 화기의 귀신 세력만 강화시켰다면 말만 법질서일 뿐이지 조상이 이미 하천했다. 조상이 하천했기 때문에 하천한 조상의 음덕의 젖을 먹고 자란 당신 역시도 하천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큰 재물 득제도 어렵기도 하지만 큰 발복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미 정해져 버린다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이 화기 왕성한 신강, 화기가 굉장히 왕성한 관살 왕성한 사주에서 이 정화가 정축으로 왔고 이 경금은 경신으로 왔거나 아니면 경자로 와서 자축합으로 조상주가 이미 합이 되었다면 모든 조상의 유업 재물이 나한테 올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자, 이 간목을 득제하는 것은 경금이 노력을 해서 버는 돈이고 조상의 수백 년 동안 쌓아져 왔던 산이니 논이니 들이니 밭이니 그 모든 조상의 인덕까지 조상이 공부를 했었던 그러한 모든 학문의 지식까지 전부 다 정축으로 왔고 또는 정유로 왔고 그렇게 해서 이 경자로 와서 자축 합신을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래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 간목 노력에서 버는 재물보다 더욱더 크다. 그래서 이 관살이 중요한 거다 그래요. 그 낭월 선생 같은 경우는 식상을 중요시 하면서 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런데 물론 요즘 시상에 식상은 나의 재주를 발판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식상이다. 즉 낭월 선생 같은 경우는 식신생제를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필자 같은 경우는 관인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한 이렇게
그 관이 중요함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통변하는 그것이 각각 다 틀린다. 이 부분은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 관인을 갖다 모르는, 이 관사를 모르는 것은 관살이 깔고 앉는 지지와 일간이 깔고 앉는 지지의 성분을, 이 부분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조상의 음덕과 이것을 갖다 모르는 것이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힘이 강한 것만으로 득제할 수 있다면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하고 재물은 모두 힘이 강한 자의 소유가 되었을 것이다. 경금이 간목이라는 재물을 득하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면서 이 득제를 해야 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경금은 정화정관의 준법 정신을 숙지한 후에 충분하게 이 정화의 법률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배움으로 간목 재물을 취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이 승목이라면 병화 태양이 있어서 태양의 힘으로 간목을 성목시킨 후에 득제할 수 있으며, 만약 생목인 간목을 만나고 정화를 만나면 벽갑인종으로 부귀를 누린다고 하지만, 간목이 생목이냐 사목이냐에 따라서 부귀는 달라진다. 아니라면 임수가 있어서 강물 위에 이 간목 배가 임수를 만나면 이 유람선 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목으로 유람선을 만들어서 이 강물에 띄워야 되겠죠. 그래야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경금은 반드시 임수가 있어야 하고, 겨울에 태어나 봄에 태어난 경금은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하며, 사주마다 일간으로 해야 하는 사명이 있게 되는데, 경금은 달빛이고 완성을 향해 가는 숙살지기로 만물을 완성시켜야 하는 임무가 부여되므로 타천간보다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하며, 하늘이 진리, 자연법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금의 임무는 간목을 벽갑 인정하는 임무와 벌제하는 임무, 간목을 제목으로 만드는 임무, 또는 수원이 되어 물을 만드는 임무가 있게 되는데, 경금은 간목을 쉽게 극할 수 있으므로 춘목의 경금은, 봄의 경금은 어린 싹에 도끼질하는 격이 되므로 대단히 좋지 않으니 반드시 정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간목이 살아나고 그것이 관성 직업이 되어 재물을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재등명인 것이다.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다.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꼭 이렇게 해서 알아야 하실 게, 이 경금의 간목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 경금일간 남자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여자라면 이 간목이 아버지가 되겠죠. 남자라면 나의 처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정화가 있어서 이 경금을 다스리면, 자, 여기 이 간목의 정화는 누구이냐, 먼저 이 부분을 살펴야 되겠죠. 왜 조상이 되느냐, 경금의 인수인, 예를 들어서 무토다 그러면은 이 경금의 조부다 그래요. 이 조부에 해당이 되고, 이 조부와 또 조부의 재성, 이 부분은 증조부가 되겠죠. 조부, 증조부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증조부가 생하는 이것이 간목이다 그래요. 이 증조부가 생하는 것이 간목이다. 그러면 증조부의 끈과 간목의 조부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간목의 조부다. 이렇게 된다 그래요. 또는 여기에는 조모자리다. 왜냐하면 이 간목, 아버지를 낳은 자는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 무토는 조부이고 이 경금이 생하는 식상, 즉 예를 들어서 임수라고 치면 증조부이고, 이 증조부가 극하는 자는 고조부죠. 그래서 고조부이기 때문에 이 간목의 정화는 고조부이다. 그래서 이 간목의 이 정화는
고조부이기 때문에 이 경금의 조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가 있고 정화가 맑으면 고조부의 명당발복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이 고조부가 나의 조부를 생하고 이 조부는 다시 경금을 생하고 경금은 여기에서 조상들이 생한 그 음독으로 말미암아 간목을 취하는데 이 간목은 나의 증조부, 증조부를 생해서 증조부가 자기의 자식이 되는 간목을 생해 가지고 내가 그 재물을 취하는 것이다. 즉 경금이 취하는 것은 나의 처도 될 수 있지만 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상이 중요하고 관살이 중요하다. 먼저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해서 아셨으면 좋겠고, 간목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시간에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타인의 존경을 받는 리더격의 운명으로 변한다. 그러나 병화나 정화가 없다면 재물 욕심에 불과할 뿐이다. 이때 사목에는 정화가 있어야 하며 생목에는 병화가 있어야 함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 그래서 조상의 음덕을 이 목기가 생목인지 사목인지 병화가 있는지 정화가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모든 조상의 음덕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병정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병정화는 년, 월, 일, 시 어디에서 있었느냐.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일은 내 일지가 경금이 경호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중정화가 또한 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오일주라면 나의 자식이 되겠죠. 남자한테는. 그리고 경오일주라면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연월일시 금묘화실에 의해서 살펴야 함을 뜻한다. 그런 얘기예요. 경금이 신강하다면 두 가지 용법이 있게 되는데 임수로 설기하거나 정화로 제어함이기라다. 경금과 간목은 역마 성분은 될지언정 도화는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외적 성분에 해당하는 화려함, 사치, 향락과는 거리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주어진 일에 매진하고 성격이 요사스럽지 않고 담백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때 경금이 화기에 의한 재련된 경금이 아니라면 쇠 몽둥이로 간목을 후려치는 것이므로 당주는 일평생 두통에 시달릴 수가 있고 간 관련 질병의 소유자가 되거나 산성 체질이 되어 암 환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간목에 해당하는 육친인 아버지나 처성 역시도 경금을 두려워하므로 부부 해로 못하고 정없이 사는 부부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반드시 간목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은 임수가 있어서 임수생 간목이 되거나 재생관하는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편재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특별한 재물이므로 항상 신선하다. 인간사에서 본초는 믿음직스럽지만 신선도가 떨어지고 편재는 첩이되므로 요사하고 화려한 성분으로 기분파적인 기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잘 볼고 잘 쓰는 사주 유형으로 아름다운 미를 창조하는 공간 확장 능력이 대단히 좋다. 지능에 의해서 대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이다. 편재의 성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과 생존을 위해 개척하고 쟁취하여 획득하는 재물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경금에 간목이 있으면 이 간목은 편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경금의 간목은 본처짜리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경금은 경묘로 올 수가 없다 그래요. 경인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중 간목이 나의 한 육신, 지지는 일간과 지지, 일주에서 지지는 한 육신으로
지지는 나의 배선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라면 인목이 처요. 여자라면 인중병화가 평관이지만 병인 일주였었다면 나의 본남편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간목이 인목이 설령 없어도 간목이 본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주 구조에서 간목이 없고 을목이 있었다면 을목이 이때는 본처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있다 그래요. 여기서는 금묘화실 원형 이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필자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비급술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금묘화실 원형 이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편재의 화려함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을목을 만난 성분과 편재를 만난 성분이 바뀌죠. 그런데 이 경금 입장에서 경금이 일단 경금 일간이 되고 간목이 투출을 했다면 이 간목을 을목 성분과 같이 비교해서 봐줘라. 왜냐하면 이 간목이 편재이지만 본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간목이 있었는데 이 을목이 대운이나 또는 을목이 왔었다면 내 이것은 간목이 이 을목이 오히려 신선한 성분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내 철을 바꿔보자. 너는 통남으로 나의 본처였지만 통남으로 애교도 없고 재미도 없고 발발거리고 쳐 돌아다니기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는 요조 숙녀처럼 얌전히 앉아서 나무에 앉아서 치지배배 치지배배 짹짹 울어대는 그 새와 같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살랑살랑 소리 같다 이렇게 해대는 새와 같은 을목한테 마음이 쏙 빠져버린다 그래요. 이 경금이. 그 이유가 있다. 이 경금은 강한 숙살지기 기운이기 때문에 이 숙살지기에 도끼자루가 없는 그냥 도끼만이다. 이것을 뭐 도끼를 못 그리니까. 그런데 이 을목이 있으면 을목 낭창낭창한 그 도끼자루 나무를 여기에서 네가 도끼자루가 되어주라. 또는 이 경금이 보검이었었다면 이 보검에 이 보검을 넣는 보검집이 되어달라. 또는 이 경금이 기토를 만났거나 계수를 만났거나 그러면은 흑운차 월이라고 그래서 경금 달빛을 가리는 구름이요 경금 달빛 앞에 비를 내리는 계수이기 때문에 을목리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부처가 되겠죠. 을목부채 또는 을목바람 을목바람 네가 바람을 일으켜서 기토 구름이 내 옆에서 나를 가리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뜨려 주고 계속 또한 나한테 멀리 떨어져 주기를 바라는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경금이 을목한테 바라는 그것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첫째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항상 옆에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면서 갖다 해줘라. 두 번째는 나의 도끼자루가 되어줘라. 세 번째는 바람을 일으켜서 모두 다 나의 근접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달라. 그러면은 이 경금이 을목한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을목은 오히려 여기에서 한숨뿐인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작용으로 백호창광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금은 을목을 만나서 연약하고 보들보들하고 또 버드나무 가지와 같이 낭창낭창한 을목을 만나서 매우 좋다고 그러지만 을목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내 자신을 희생시켜야 되니까 시가집에 들어가서 갖은 일을 다하고 희생을 시킴을 상징한다 그래요. 자기 자신은. 그런데 이 간목은 그렇지가 않다. 이미 자기 자신의 본초이기 때문에 간목도 위험이 있고 경금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첩으로 변하는 상태다. 본처가 아닌. 그래서 을목은 가진 학대를 시키고 일을 시키고 오늘 비급을 너무 많이 날렸는데 사실은 이게 명리의 참 비급에 해당이 되고 참 명리를 보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의 실상
이 자연법 명리를 모르면 이 필자와 같은 통변은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육친의 성분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모르면 저것이 나의 본처인지 저것이 나의 그 외적 남자인지 이것을 모르고 헷갈려 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격 또한 알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 얼마 전에 필자가 상담이 하나가 하는데 어떠한 그 여자가 기토일간인데 무인년에 태어났더라 그래요. 근데 이 기토일간이 경신월에 태어났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으셔요. 이게 아주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해 일주가 병자씨를 만났다. 굉장히 신약하죠. 굉장히 신약한 사주로 어머니인 병화를 의지하고 무토를 의지할 수밖에는 없다 그래요. 근데 필자가 사주를 딱 보자마자 남자 일찍 만나서 그 남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참 공부를 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야 될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답답하다. 그래서 이 대운에서 보면은 대운은 신 이게 그 적이기 때문에 무인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가 좌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미 오사지 묘인축자로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오대운이더라.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자수하고 충이 되어서 충이 되었고 인신충이 되었고 인호합을 하고 완전히 지금 현재 복잡 어수선한 상태로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또 금년 기해년을 만나서 이 해수가 또한 재물이 왕성, 음실 양허가 과중되는 세운까지 만나다 보니까 이건 인신충의 좌우충의 전체가 들떠서 공부도 싫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만난 남자가 나이가 좀 더 많이 먹었을 텐데 그 집은 비난하고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혼자 자수성가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척추 디스크로 나중에 당신이 돈 벌어서 벌어먹여야 살려야 할 팔자의 남자다. 그 사람을 오해하리. 지금부터 따지면은 딱 정확하게 자식 하나 낳고 나면 부부 이별수가 들어와서 당신 인생은 처참해지는데 내 말을 따를 것이냐. 지금 현재는 남자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당신의 가치를 높여서 백화점표가 되도록 해서 스스로 땅바닥에 낳는 길거리표가 되지 말라. 지금 현재 공부를 해야 하는 공부하는 운이 왔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왜 남자를 의지하느냐. 그랬더니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마음이 온통 그 사람한테만 쏠리고 하루 왼종일 이제 나이 22살인가 그렇죠? 이제 대학교 3학년이라 그러던가 그러던데. 온통 그 남자한테만 마음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이러든 저러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현재 정리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 하나 낳고 반드시 헤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서 왜 이제 여기에서 더더욱이나 문제가 되냐면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어미가 그 자식을 키우게 되는 상태가 된다. 왜? 자, 이 경금이 경신으로 한 주에서 왔는데 내 아버지 신자합을 했다. 신자합을 했고 이 아버지는 병자로 왔다. 그러면 이 경금이 흘러 자수한테까지 와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자기한테는 이 해중 간목으로 해인 합을 해서 이 인중에 병화가 있으니까 자기 모친한테 간다. 자식 하나 낳아서 자기 모친한테 맡겨버리고 엄마를 얼마만큼 힘들게 할 것이냐. 이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 신자 합수를 하고 경금이 있으니까 이 자수에서 자수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갖다 올라타고 있는 병화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자식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자식은 이 병화한테 자기 처한테 맡기는 상태다. 그러면 기토의 어머니다.
그런데 또한 자기 자신한테는 이 해수가 해인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한테 미치고 빠지고 환장을 해 버렸다 지금 현재. 그런데 자식 낳고 인신증으로 깨부셔 버렸다. 그래서 해인 합을 해서 인중에는 요 간목과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 어머니한테 자식을 경금 자식을 맡기는 상태다. 그러면은 이 자식 하나로 인해서 어머니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도 갖다 그렇고 모든 가족이 근심 걱정 속에 휩싸이게 할 것이냐. 빨리 정리를 해라.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진짜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찾아보셔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랬었는지.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계획을 진행하여 욕구를 충족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려 한다. 일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의 강제성과 무리수까지 동원하는 결단성과 독재 성향이 있게 되므로 반드시 임수나 정화를 아니면 병화를 만나고 간목을 만나야만 이 경금에 생각하는 바가 올바른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올바른 법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요. 안 그러면은 재물에 광분해 가지고 이 경금과 간목이 직접 만난 근접한 이 상태, 관도 없고 이러한 상태 속에서 살인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요 그 어떠한 그 고등학교 선생이든가 그 선생이 개수가 하나 있고 인목이 있었던가 간목이 있었던가 있었는데 그 살인자가 돼 가지고 그 했었던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예전에. 바로 그 경금과 간목이 근접하고 있으면 쉽게 취하는 재물로 보고 자칫 소몽둥이로 간목을 후렵해서 살인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경금이 간목을 만나면 반드시 이임수나 정화, 병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분도 있으나 항상 자신 있고 무섭게 집중하며 일을 결행할 때는 침착 대담성이 돋보이는 것이 편재 성분이 되는데, 그러므로 고위험, 고수욕을 추구하는 모험정신이 강하여 투기사업을 좋아하고 쟁투, 군달 등의 경쟁 관계를 대범하게 처리하여 일확천금을 도모한다. 그러나 편재가 기신으로 죄다 신약이라면 편재는 편리하게 사용하는 일용직이므로 임시변통으로 아내를 삼고 부부처럼 사는 것이 된다. 애정보다 이해타산을 위주로 필요해서 살며 서로 이용하는 관계로 이용 가치가 없으면 서로가 외면하는 것이 편재이다. 그러므로 편재는 매사 조건과 이용 가치에 따라 사물을 대하는 냉혹하고 몰인정한 성분이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만남, 이것은 병화나 정화가 있는 것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만남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합법적인 만남이 아니라면 서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므로 이용 가치가 없으면 언제든지 외면하고 헤어질 사이이다. 그러니 정이 있을 리가 없다. 이해 타산이 부합되고 서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할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반드시 간목에 경인으로 와서 간목을 만났을 때 나의 본처자리 로군을 시켜주고, 이 간목은 갑술로 오거나 아니면 갑진으로 오거나 해서 이 경금을 생하는 입장이 되어준다면 매우 바람직하겠죠, 이 간목이. 또는 이렇게 해서 병인으로 왔는데 이 간목이 갑신으로 왔다면 이것은 베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어버렸다. 죽음의 사지 속으로 들어갔다. 전생 악연 관계의 악연을 풀기 위해서 갑인으로 왔다. 갑신으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금이 신강하다면 갑자로 와야 되겠죠, 또 이때는. 또는 화기가 부족하다면 갑오로 와야 되겠죠. 반드시 간목에 앉은 자리, 자기 자신의 앉은 자리를 반드시 봐줘라. 이것이 사주의 최고의 비급이다 그래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일평생 그 누구처럼 억부로 사주를 보면서 신강신약에 매달리는 사람은 절대 전생론을 볼 수가 없으며 육친을 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돼버린다.
그래서 부부간의 남편이나 처 또한 정없이 살아가는 활용하는 관계로 이용 가치가 없으면 언제든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편제가 되는데, 지지의 상황에 따라서 전체가 달라지는 이 부분을 알아야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타인을 활용해서 고용 창출에 이득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머리가 번개처럼 돌아가고 요령과 수단이 비범하며 융통성과 임기응변이 뛰어나야 한다.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편제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명식의 편제가 있는 자들은 수단과 요령, 남을 이용하는 지혜를 이미 갖추고 있는 것과 같아서 허풍허세를 부릴 줄 알고 타인의 마음을 파악하는 성견지명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렇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짐을 싣고 가는 차에 성능이 좋을 것, 기름이 충분할 것, 고속도로로 갈 것, 평지가 될 것, 운전사가 올바를 것 등 많은 필요 요건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요건들을 맞아야 대부를 이루게 된다. 즉 경금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라. 이 차라면 성능이 좋을 것, 기름이 충분할 것, 고속도로로 갈 것. 그러면 이 부분은 관살의 법질서가 있을 것, 인수의 평생 먹고 살 의식주 성분이 있을 것, 나의 재능을 발휘하는 인생 무대가 밝고 화려할 것 등,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만이 대부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경금이 간목을 만났다고 해서 대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